안녕하세요. 우주타로입니다. 이번 리딩 주제는 이별을 고민 중이신 분, 커플 다툼을 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지금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된다면, 이별을 하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를 하게 될지,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함께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놓아진 카드를 보면서 끌리는 카드가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다 고르셨나요?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크리스탈을 보고 선택해 주세요. 블루, 화이트, 브라운, 레드입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8번, 3번, 2번, 1번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갈등이 되게 많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서로 불만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그거를 내색도 하지 못하고 좀 마음을 숨긴다든지 제대로 된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되게 지금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분 다 서로 연애에 대해서 너무 미숙해가지고, 이 연애에 대해서 미숙해서 뭔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막힘이 있고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집착과 소유욕이 되게 강하신 것 같고요. 바람기가 많은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많거나 이성이 주변에 많다던가 아니면 여러 여자,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약간 추파를 던지고 그렇게 바람기가 많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갈등이 계속 있고 누군가는 계속 소가리를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별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이별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잠수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있는 그런 커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장거리 연애인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중에 누군가는 되게 변덕이 심한 걸로 보여요. 변덕이 심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회복 커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어지자 했다가 또 잡았다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연락을 했다가 떠보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갈등이 많아 보이고 이 관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정말 이 사람을 끊어내는 게 맞는 건지 끊어낼지 말지 근데 또 끊어내기에는 내가 미련이 남을 것 같아. 이미 헤어진 분도 아직 이 관계, 이 인연을 확실하게 끊어낸 것처럼은 안 보이세요. 이미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희망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하시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말다툼이 평소에 되게 많았던 걸로 보이시거든요. 왜냐면 말다툼이 되게 많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고 1번이랑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야. 자존심도 되게 세고 대화가 안 통하고 나한테 배려라고는 하나도 안 해줬어.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항상 1번이 원하는 대로, 1번이 바라는 대로만 행동을 해왔고 너무 이기적인 태도로 보였고 나한테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1번은 책임감이 없어. 나한테 어떠한 표현도 안 해주고 애정 표현도 잘 안 해주는 사람이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1번이 너무 답답했고 나한테 1번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분의 관계 모습을 봤을 때 장거리 연애도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생각했을 때 보면 장거리 연애로 인해서 나 좀 지친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 중인 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안 좋아하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좀 의심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 상대방 분이 조금 여러 이성한테 좀 추파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친근하게 굴거나 그랬던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나한테는 마음이 없고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이성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별을 결심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별을 고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별을 결심을 하고 이 리딩을 보고 있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우유부단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이 되게 우유부단해서 짜증나고 답답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로 인해서 지치고,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여러분이 좀 불만이 있고 좀 지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현실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없고 너무 무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를 정말로 놓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후회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누가 더 후회하게 될지에 대한 물음에 카드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50대 50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에 놓게 된다면 여러분도 상대방도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고 그 비중이 거의 반반으로 나오시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이별을 결심을 하고 이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이별할 때 그 당시에 초반에는 그래도 받아들여요. 이별이란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하게끔 감정도 좀 정리를 하고 스스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는 착각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아 그래 어차피 이별을 받아들였고 내 스스로 자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보고 싶어도 참고 그래 미련 버리자 마음 접자 이래가지고 스스로 안정을 취하는 자세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나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 상대방 분은. 그러면서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놀고 먹고 죽고 마시고 다 하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여태까지 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도 만나러 다니면서 정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후폭풍이 와. 후폭풍이 오고 현타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가 오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른아른 거려. 그러면서 재회를 또 생각을 해요. 아, 그냥 1번이랑 다시 잘해볼까? 1번을 한번 잡아볼까? 연락을 해볼까? 다시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후회가 밀려오고 후폭풍이 무조건 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다시 마음을 잡고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럴 가능성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이 관계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관계를 아예 끊어낸다고 해도 이 상대방 분 후폭풍이 오고 그 현타가 오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다가오세요. 다시 다가오고 다시 잡을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잡을 거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는 되게 좋아. 자유로워진 것 같고 뭔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내 스스로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정리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 이 상대방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냥 내심 바랬던 건데 진짜 그거는 마음이 바란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머리로 바란 게 큰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음은 정리를 못해 여러분을 결국엔 결국엔 여러분을 정리를 못하고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여러분과 정말 인연을 끝내게 되고 정말로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분 초반에만 좀 재밌게 놀고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재밌게 놀고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후폭풍이 와서 여러분 다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별을 결심을 하고 정말로 이별을 했고 이 인연을 놓아버렸어? 그러면은 일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좀 이제 좀 쉬자. 휴식을 취해보자. 혼자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무랑도 만나지도 않고 교류를 안 하고 조금 틀어박힐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과 있었던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계속 생각은 나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혼자 쉬면서도 계속 그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해요. 근데 잠깐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긴 와, 여러분도. 잠깐 괜찮아지고 뭔가 홀가분하고 좀 시원섭섭하지만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긴 와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나중에 돼서 이 상대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후폭풍이 올 거예요. 현타가 오고 후폭풍이 오고 뭔가 이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불안한 것 같고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볼까? 좀 마음을 떠볼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긴 해. 그래서 두 분 다 후폭풍이 온다고 해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괜찮은 시기는 있어. 잠깐은. 근데 결국엔 두 분 다 후폭풍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치자면 6대 4까진 될 순 있어. 근데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조금은 더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방 현 시점 속마음, 여러분에 대한 현 시점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요. 정리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조금 지금 거리를 두고 싶다.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 나 너무 힘들었다. 일본과 만나는 동안 힘들었고 너무 답답했어. 나 너랑 관계를 이젠 정리를 하고 싶어. 너에 대한 내 마음 접고 싶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 있어요. 애정은 있거든요. 분명하게 애정은 있고 마음은 있어.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과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너무 많이 다툰 것 같아.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랑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았던 거야.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든지 감정 교류를 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다. 나는 지금 일본 너랑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감정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상태다. 널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랑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한데 어쩌겠냐. 지금 내가 너랑 대화를 하기 싫고 너랑 무언가를 하기 싫은 상태다. 너가 내 생각이나 행동을 좀 존중하고 이해해 주길 바랬다. 근데 너 안 해줬지 않냐. 너가 내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을 해주고 내 생각, 가치관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존중을 했으면은 우리가 멀어질 일도 사이가 틀어질 일도 없지 않았을까? 물론 내가 일본 너를 아직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충분히. 애정은 있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한 일이 너무 반복이 되고 말다툼이 많고 우리가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랑 관계를 끝내고 싶고 너랑 거리를 두고 싶어. 내가 널 좋아하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까지 될 수만 있다면 정리를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리고 너랑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너무 답답해. 너가 그냥 날 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면 안 되나?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대방 분 속마음이 되게 여러분한텐 힘들게 와닿을 수 있고 힘들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그닥 좋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냥 나 좀 혼자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생각도 정리하고, 그냥 일단 지금은 나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 상대방 본인을 좀 놔두고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교류하고 싶지 않으니 지금은 그냥 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 있고 싶고, 일본 너랑 뭔가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뭘 바란다기보단 그냥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관계에서 필요한 것, 이 관계에 대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친구가 도와주도록 하세요 라고 카드가 떴어요. 다른 사람의 지원을 요청하고 수락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주변 지인이나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 관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친구들한테 위로도 좀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 관계 끊어내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해서 조언을 얻도록 하고, 만약에 이 관계 그래도 아직 더 이어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해보세요. 이 관계에서 좀 더 돈독해질 수 있게, 서로 믿을 수 있게, 끈끈해질 수 있게 주변에서 조금 도움을 달라. 우리 관계 조금 더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게끔 도움을 좀 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히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얘기해야 될 거, 불만이 있는 부분, 이거는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시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도 돼요. 여러분들 주눅 들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괜히 누군가를 배려를 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목소리를 낮추지 말라. 그렇게 조언을 주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생기던 어떤 상황이 있던 항상 당당하게 맞설 땐 맞서고 목소리를 조금은 높여봐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모습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되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부 커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헤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을 하니까 이제 진짜 이 인연을 잘라낼까? 이 사람과 인연을 정말 끝을 맺어야 될까? 이 사람 정말 놓아버릴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고 이번 분들과 상대방 분이 되게 갈등이 많고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 관계에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타협이 되지 않아. 타협이 되지 않고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계속 헤어졌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또 직설적이기도 하고 행동이 과하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계속 시비를 건다든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계속 이 정도 일 가지고 이럴 게 아닌데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가 않아. 노력을 하는 부분도 없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개선이 되지도 않아.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잘 지내고 만남을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고 노력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을 안 하려고 하니 계속 문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문제들이 닥쳐오면서 계속 싸움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되고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헤어졌다가 근데 헤어지자니 또 뭔가 아쉽고 미련이 남아. 그거는 상대방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나는 거지. 근데 다시 만나봤자 뭐해? 결국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헤어진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근데 그 만나는 기간도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짧게 짧게 계속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계속 반복을 해오고 있는 커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이성과 너무 친밀하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바람을 폈다든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던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어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바람기가 되게 많고 이성을 되게 밝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은 책임감이 없어. 나와의 관계에서도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집착이 많고 소유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분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는 이유가 너의 집착과 너의 소유욕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이 되게 우유부단하대요. 우유부단해서 그런 부분이 불만이었고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 상대방 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나와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은 나와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이 없고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집착과 소유욕만 많다. 그리고 이성을 밝히는 것 같다. 또는 남사친, 여사친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뭔가 모르게 이 상대방과 괜찮아짐 하나면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안 맞고 다툼이 생기고 계속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못 맞춰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요, 여러분한테 누구랑 비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여자친구는,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준다던데 저렇게 해줬다던데 너는 왜 그래? 약간 이런 비교하는 뉘앙스를 좀 풍겼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깨졌고 이 상대방 분을 믿지를 못하겠다.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쳐대가지고 이 상대방 분을 믿지 못하겠고 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야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 과연 정말로 놓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면 카드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중에 이 관계 정말로 끝낸다면, 이 관계 정말로 놓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할지 그 비중을 따져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 분보단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으로 나와요. 한 제가 봤을 때는 7대3, 8대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낮게 쳐줘야 7대3이고 높게 친다면 8대2 정도 비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후폭풍이 온다 그래요. 근데 이 상대방 생각보다 괜찮게 지내. 의외로. 왜냐면 이 인연을 완전히 잘라내고 놓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 상대방 분은 초반에는 그래도 아 후회는 해요. 내가 이번한테 조금은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이해해줄 걸, 조금 더 맞춰줄 걸, 이러면서 어떤 후회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후회도 잠시뿐으로 보여요. 잠시뿐이고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요. 본인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각을 좀 비우고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비워가고 생각을 비워가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그 마음, 여러분들과 추억, 그런 것들을 단칼에 다 잘라낸다고 해요. 다 잘라내고 잊어버려요. 결국에는 정말 이 상대방 분은
있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약간의 후회와 미련은 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금방 지나가고 본인의 일에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지내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을 잊게 되고, 이 상대방 분은 한마디로 후폭풍은 없어. 후폭풍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 잠깐 후회와 미련 때문에 잠깐 힘들 수는 있으나 후폭풍까지는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잘라낸다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이 관계 잘라냈고 정말로 끊어냈기 때문에 트러블이 사라졌잖아요. 갈등과 트러블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시원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해소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분이 잠시예요. 이 상대방 분과 좀 반대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초반에 이 인연을 끝냈을 때 초반에 조금 후회와 미련이 남아서 그걸로 인해서 살짝 힘들어 하지만 그게 잠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트러블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뭔가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이 해소가 됐고 벗어났으니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근데 그런 상황이 잠시인 거야. 결국엔 여러분들은 되게 후회를 하게 돼요. 잠도 못 이루고 절망에 빠지고 후폭풍이 좀 세게 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사람을 놓친 걸까? 나한테 그래도 소중한 존재였고 소중한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좋아한 사람이었는데 내 손으로 놓게 된 걸까?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절망을 하고 후폭풍이 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폭풍으로 인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랑도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틀어박힐 것 같거든요. 틀어박히고 좀 집에만 있는다든지 잘 안 나온다든지 사람과 교류를 좀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된다든지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 결국에 정말로 놓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할까? 여러분이 더 후회를 하세요. 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후폭풍이 오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 후폭풍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교류를 줄이고 혼자 좀 틀어박히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현 시점 속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상대방 분 감정을 봤을 때요, 양가 감정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견디기 힘들대요.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과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상대방 분 감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직업 아니면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거나 사이가 더 돈독해지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상대방 분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배신을 당하고 싶진 않대.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지금 살피고 있거나 여러분과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며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불만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응. 앞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 불만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고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안 나오겠지.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 뿐이고 행동은 안 해. 실천은 안 해. 자존심 더럽게 세거든, 이 사람. 응. 여러분을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사과를 하고 싶고 다독여주고는 싶어. 근데 내 자존심이 문제야. 내 자존심이 더럽게 센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서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 난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일단 나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 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비우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신경 좀 쓰지 마. 지금은 우리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보여. 지금은 거리를 조금 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이득과 내 욕심, 그거는 절대 너한테 배려를 못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우리 관계에 다툼이 없고 트러블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미래를 생각해서. 트러블과 문제될 게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우리 다툼, 트러블, 나 이제 너무 지쳤거든? 그러니까 트러블과 다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고 안 다퉜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있는데 너무 욕심이 많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만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는. 너무 좀 이기적인 면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대방과의 지금 이 관계에 대한 필요한 거나 조언이 있다면 한번 이 관계에 대한 조언 뽑아 볼게요. 여러분, 분리라는 카드가 떴어요. 파트너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국 어차피 너네는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어차피 다가올 테니까 그냥 지금 둘 다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해봐. 어, 어차피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서 괜히 다투지 말고 그냥 좋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하니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둘 다 서로 가져봐.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여황제 카드가 떴네요. 모든 경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갈등과 다툼들, 그리고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 결국에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결국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또한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힘이 되어 줄 거고, 그 경험 또한 아름다운 것이니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분들 힘내시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모습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관계 모습을 봤을 때 오래 만나온 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깊은 관계로 보이고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고 오래된 연인 관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그리고 또 두 분 중에 누군가는 되게 자상하고 로맨틱한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든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누가 봐도 잘났고 누가 봐도 이쁘고 멋지고 잘생긴 인기 많은 사람이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깊은 관계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온 커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의 관계 모습을 봤을 때는 권태기에 좀 빠졌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권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큰 다툼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그런 다툼들이 되게 많을 걸로 보이고,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다든지 아니면 만나면서 정말 깊은 사이가 되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 문제로 의견 충돌이 되게 많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지쳐가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 3번 분들 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게 바람기가 많다든지, 이성을 좀 밝힌다든지, 이성이랑 어울리는 자리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심이 좀 생겼다. 그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누군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한 분은 그 문제로 인해 또 지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이 무의미하고 이 관계가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가 열정도 어느 정도 식었고 지치고 잦은 다툼으로 인해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 권태기에 빠지고 이 관계가 지루해졌다. 지루해진 관계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항상 여러분은 바쁜 사람이다. 일에 빠져 산다. 일밖에 모른다. 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다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나요, 혹시?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3번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되게 감정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해온 것 같고, 애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되게 부족했던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대방의 속마음도 모르겠고, 워낙에 애정 표현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되게 냉정하게 대했다던가 좀 태도가 냉담했다던가 그랬던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냉정하고 냉담하게 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만약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커플이라면 이 상대방 분이 뭔가 무리한 결혼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현실을 좀 벗어나는, 현실성이 좀 부족한 그런 결혼 계획을 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는 결혼 계획을 짰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을 하면서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쪽인 것 같아. 의심이 많은 거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어, 이 상대방은 나한테 뭐만 하면 의심을 하고, 뭐만 하면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좀 구속하려고 하고, 의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 진짜 이대로 영영 놓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관계에 놓게 된다면 누가 더 후회하냐를 봤을 때요.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후회 쪽은 아니야. 후회 쪽은 아니고 조금 홀가분한 쪽에 좀 가깝다고 보이세요. 정말 이 인연을 끊어낸다? 여러분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있을까? 진짜 미련을 안 갖고 후회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후회보다는 약간 시원하고 홀가분, 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보이고요. 후폭풍은 두 분 다 없어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고, 누가 더 후회하냐를 따졌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조금의 후회는 있겠죠. 조금의 후회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후회와는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좀 시원하고 홀가분한 그 기분과 느낌,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이 인연을 아예 끊어내게 된다면, 정말 끝낸다면 완전 다른 결로 결이 달라요. 그냥 다른 결로 잘 지낼 거라고 하거든요. 일단 상대방부터 보자면, 이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과 정말로 이 인연을 끊어내고 나면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요. 많이 어울리고, 그런 모임이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덜 하게 되면서 점점 잊어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상대방 분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떤 새로운 이성에 눈을 들이세요. 음, 새로운 이성에 눈길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후회나 미련, 이런 것보다는 약간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한다든지, 새로운 이성에 눈길이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극히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한 부분이라면 거기에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노력한 대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거고, 후회나 미련을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되게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바쁘게 사실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성의 눈길이 간 그런 경우라면 결국에 그 새로운 이성과 잘 된다 해요. 잘 되고, 처음에는 썸으로 시작해서 잘 되고, 점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호감이 점점 사랑으로 변해간다 그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커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커 보이진 않고, 잠깐 우울할 순 있어요. 잠깐 우울할 순 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되게 우울하긴 해요. 만약에 정말 이 관계를 끊어낸다면 초반에는 우울하긴 한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힘든 마음, 우울한 마음을 모든 사람한테 좀 숨길 것 같아요. 숨기고 아닌 척 덤덤하게 떳떳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 현실만 생각을 하고 현실만 바라보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못나서 굳이 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과 마음을 빨리 비워낼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어느 정도 비워내고 나면 여러분도 되게 여유가 찾아올 거라고 하거든요. 안정을 취하고 여유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나 기쁘게 다 할 수 있고, 정말 기분이 한층 더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사실 새로운 이성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새로운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새로운 이성과 만나게 되면 되게 빠른 속도로 불타오른다고 해요. 호감이 사랑으로 커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새로운 이성도 그렇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크게 후회와 미련은 크게 남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관계에 놓으면은 과연 누가 더 후회할까에 대한 물음에 둘 다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현 시점 속마음, 상대방 여러분에 대한 현 시점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상대방분은요, 지금 속마음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되게 성격이 급하고 성미가 급하대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대방분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나는 3번 너가 성미가 급하고 그래서 불만이었고 너가 나를 구속하는 게 되게 싫었어. 되게 싫어. 그게 불만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슬픔과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 상대방 분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고민 중이고 갈팡질팡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물론 여러분도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 상대방 분도 이 관계에서 상처받은 부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다가 갈팡질팡이고 슬프고 걱정이 되게 많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라든지 신경 써야 될 일 또는 챙겨야 될 사람이 좀 주변에 많을 걸로 보이시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이 얘기하기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챙겨야 될 친구나 일, 신경 써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거, 3번 너 말고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나 지금 되게 가부하고 되게 힘든 상태야. 그러니까 너라도 나를 구속하지 말고 너는 나를 좀 위로해주고 타일러 줘야 되지 않겠어? 너는 나를 위로하고 타일러 줘야지. 왜 구속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솔직한 마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결단을 짓고 결정을 짓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관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만약에 정리한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건지 등등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정을 짓고 싶다. 음,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3번 너한테 존중을 받고 싶어. 날 좀 존중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번 너가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봐. 그리고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틀어졌으면 너가 나한테 좀 사과를 하고 난 너한테 사과를 받고 싶고 너의 적극적인 그런 행동과 제스처를 보고 싶어. 난 그걸 바라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관계에 대한 여러분과 이 상대방, 이 관계에 대한 필요한 거나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존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관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어, 본인 스스로 먼저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그게 결국에 3번의 길이고 3번한테 도움이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답은 따라오게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인들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관계를 놓을 거냐, 안 놓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관계 이어나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니 최대한 여러분이 이로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여러분이 안 힘들고 행복한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8번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 모습을 봤을 때 되게 편안하고 친구 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커플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 연애 중이라거나 아니면 사내 연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둘 중에 누군가는 되게 인기가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중에 누군가는 되게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과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이 보이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원하는 상대와 만나서 지금 교제 중인 걸로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은 교제하기 전에 되게 갈등과 고민이 많았고 갈팡질팡했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다른 한 분은 본인이 원하던 상대와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관계에서 삼각관계가 보이시거든요. 삼각관계가 보이고 아니면 제3자가 좀 끼어 있다든지 누군가가 이간질을 한다든지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계속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누군가가 개입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삼각관계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불륜, 바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과 여러분 중에 두 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변덕이 되게 심하고 표현력이 되게 부족해. 애정 표현도 잘 안 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변덕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되게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배려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무시한다 그러거든요. 두 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은요, 되게 사교적이고 명량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뭐 술이라든지 유흥 이런 걸 좀 좋아하시나요? 이 상대방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흥을 좋아하고 술이나 모임, 회식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하고 친구 같은 연인 관계고 편하고 친구 같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맞지만 8번은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이야.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너무 많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다른 이성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본인을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계산적이다. 단호하고 너무 계산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떨 때는 버겁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이니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 여러분이 조건만 따질 것 같고 뭔가 조금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아니면 결혼 얘기가 오갔으면은 그러한 문제들이라든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돼." 라든지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은근슬쩍 티를 냈거나 아니면은 팔방분 본인도 모르게 그랬던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대방분이.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분을 만났을 때요.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이고 풋풋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즐겁다.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되게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상하고 이해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배려심이 되게 많구나.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잘 맞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각관계나 불륜, 바람 이런 게 이 관계 속에서 보인다 했는데 이 상대방 분이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이성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삼각관계라든지 바람을 폈든지 그런 게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이성을 밝히고 바람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만 적극적이었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현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게 상대방 분이신 것 같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봐서는 상대방 분이 표현이 부족하고 좀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적극적이었지 지금은 물론 얘를 만날 때 기쁘고 좋아. 즐거워. 그치만 표현력이 부족하고 너무 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좀 우유부단한가 봐요. 우유부단하니까 뭐 이성이 많던 아니면 바람을 폈던 뭔가 이제 추파를 던지던 기류가 있던 그런 게 있었겠죠. 그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짜증나. 짜증나고 되게 답답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답답해. 답답한 사람이야.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 만약에 정말로, 정말 놓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후회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누가 더 후회할지를 봤을 때요. 상대방이 후회하세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 관계 아예 끊어낸다면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후회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이 상대방 분이 처음에는 괜찮은 듯 싶다가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후폭풍이 조금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이 상대방 분이 더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관계 아예 끊어내고 정말로 끝낸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은 뭔가 시원하긴 해. 그리고 약간 자유를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다툼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니까, 이 관계가 아예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되게 즐겁게 산다 그래. 뭐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이 상대방 분이 되게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여러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혼자 있고 싶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타인과의 교류도 줄이고 혼자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다가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근데 좋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진 않아. 분명히 나쁜 감정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은 좋은 식으로 다가온다고는 안 보여요. 약간 좀 시비를 걸면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하고, 결국에는 다가오고, 근데 이게 여러분을 다시 잡고 싶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이 부족하잖아. 표현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을 잡을 때 보면요, 되게 정말 팔보나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다시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서 막 애걸복걸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약간 여러분을 살살 긁듯이, 시비를 걸듯이, 약간 열받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가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이나 본인의 의견은 또 다 얘기를 하고 싶고 전달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결국에는 혼자 있는 시기를 거쳐서 여러분한테 그런 태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관계를 아예 끝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끝내자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내자고 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여러분도 우울하고 힘들겠지만 약간 여러분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존심도 어느 정도 있고 오기가 좀 있어서, 그 오기로라도 나는 얘한테 절대 안 진다.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관계가 끝났어. 아예 끝났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오기로 인해서라도 버텨요. 버티거든요. 정말 끝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기로 인해서 나는 얘한테 질 수 없지, 너가 날 잡으면 잡았지, 나는 절대 안 굽혀, 이런 오기로 인해서 버티거든요. 버티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금방 비워내요. 응. 금방 비워내고, 새로운 걸 여러분이 뭐 일을 하고 싶다든지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든지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거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보다 빨리 이 상대방 분을 잊을 수 있고 비워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성과 만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성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 분은 연하로 보이시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헤어진 게 아니고 고민 중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비워낸다면 새로운 이성, 새로운 이성이 막 다가오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을 더 이상 신경을 쓰거나 걱정을 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회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상대방 분이 할 것이다. 상대방 분이 후회를 하고 잡을 것이고 미련을 가질 것이고 후폭풍이 조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현 시점 속마음
여러분에 대한 현 시점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요. 되게 안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팩트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관계에서 불륜이나 삼각관계가 보인다 했죠. 그 카드가 여기에서 또 떴어요. 근데 이 불륜이나 바람, 삼각관계, 이거를 8번 분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상대방은 불륜이나 바람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관계 속에도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카드가 나왔기도 했고, 이 상대방 분 감정 카드에서도 바람, 불륜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만약에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대방 분이요, 조금 성적인 욕망이 되게 크신 분인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약간 그런 쪽에 집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연애를 하면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보다도 성적인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성적인 욕망, 잠자리의 대상, 또는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되게 강해 보여요. 여러분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거나, 정말 이제 플라토닉처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약간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집착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집착이 되게 많고 욕망이 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약간 그런 욕망의 도구로 대하거나 그런 부분을 집착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순수한 감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약간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 분이 남자다 하면은, 여자는 좀 그런 거 좀 심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망의 도구로만 대한다거나 성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수치스럽고 싫잖아요, 여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남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자고 싶어서, 잠자리가 좋아서, 그래서 만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어, 근데 반면에 8번 분들이 남자여도 마찬가지야. 이 상대방 분이 여자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여자여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8번, 너랑 자고 싶어서, 너랑 하는 게 그냥 좋아. 자고 싶어. 잠자리가 좋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되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만 알겠죠. 상황이 다 개개인 다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상처를 받은 거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아. 치유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8번 너랑 이미 먼 강을 건넌 것 같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이 관계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우리가 사이가 틀어졌고 나빠졌고, 우리가 이 관계 개선해 나가고 좋아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먼 길을 왔는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시점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내가 이 관계에서 리드를 했으면 좋겠고 주도권을 잡고 싶어. 이 관계에 내가 이끌고 싶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응. 8번 너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고, 나만 믿고 다 따라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노빠꾸예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싶다 이거예요. 바라는 게 뭐 세세하게 뭐 이걸 바란다. 너의 말투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상대방 분은요. 그냥 8번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거거든요. 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그냥 내 뒤를 줄줄 따라오면 돼. 이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너무 이거는 큰 바램 아닌가요? 어, 그냥 8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가 따라와 주면 돼. 뭐가 어려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너한테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너랑 싸우면은 내가 이겨야 되고, 응, 너가 좀 져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8번 너가 져줘, 그냥.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관계에서 만족을 못해. 응. 그래서 지금 되게 불만족인 상태이고 만족을 못해. 그래서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지금 고민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가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과 여러분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있을지, 뭐라고 해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속임수라는 카드가 떴어요. 속임수라고 카드가 떴는데, 누군가가 이 관계에서 거짓 자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대방 분이 계속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치고 여러분들을 비난을 하고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고,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 참고를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좋은 결정 이제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븐컵이 떴네요. 주어진 모든 훌륭한 옵션이 자신에게 좋은 옵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옵션이 주어지든 뭐가 있던 간에 뭐든지 그게 다 훌륭하고 좋은 옵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옵션이 아닌 이 상대방 분은 떼어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좋은 옵션이 되지가 않는다. 8번 여러분들한테 이 상대방 분은 해가 끼치면 끼쳤지 좋은 옵션이 되는 그런 인물은 아니니 신중하게 잘 판단하도록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8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8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